어디셨는데요? 사시는 곳이? 욜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지든 무릎이 까지든 나는 아직 초보이다. 저는 다락별이라는 사이트와 함께 유튜브에서 다락별 피아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겸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신 건가 싶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원래는 1순위가 음악이었는데 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음악 입시를 할 수 있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어디셨는데요? 사시는 곳이? 저희 강원도 속초에 있었어요. 아유야, 그러면 좀 제 차선이었던 디자인을 선택해서 디자인 입시를 하게 됐어요. 졸업한 초등학교는 폐교 됐고 이 정도의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맨날 공 들고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연주하거나. 그게 더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신 거군요. 강연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연은 어떤 계기셨어요? 시골에서 살아서 아무래도 예술이든 아니면 진로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고 나의 길을 선택했다가 또 틀었다가 이런 과정들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만나서 진로 강의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도시보다는 좀 시골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너네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길들이 있다 정도의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 다락별이라는 이름이 좀 뭔가 호감이 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다락별이라는 이름은 일단 두 가지 단어를 합쳤고요. 내가 삶에서 매일 살고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숨을 돌리면서 다락에 올라가서 나의 꿈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좀 리마인드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구독자분들 다양한 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직장 후에 이제 저녁에 뭔가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가요? 그 피아노를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 세미나를 하거든요. 평일 저녁 아니면 뭐 주말 오전이나 저녁 뭐 이런 시간에 있는데 오히려 저는 주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평일 저녁이 훨씬 많으세요. 그렇다니까요. 이 김겸우님 같으신 경우에는 좀 어떤 가치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자라는 거. 그 요즘 젊은 층에 유행하는 욜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나치게 현대인들이 너무 먼 미래의 꿈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희생하고 참아내기만 하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숨 쉴 틈을 좀 주고 여유를 가지고 오늘도 나한테 소중한 하루다라는 생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흰 도화지를 펼쳐두고는 두려움에 아무 그림도 그리지 못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물감을 칠하듯이 하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답을 쉽게 찾고 싶어서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하죠. 다치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머리가 깨지든 무릎이 까지든 상관없이 하는 것처럼 조금 지나친 걱정, 두려움보다는 좀 일단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글귀에 좀 담았습니다. 연주할 때 좀 이건 안 좋아요 하는 습관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재능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거. 재능. 제가 이제 피아노를 가르칠 때 항상 그 얘기를 서두로 시작해요. 모든 분들에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재능이 없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술을 그냥 누리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정도니까. 시간을 들이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야 되는데 요 한 문장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음.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오히려 음악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세 번째는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새로운 걸 습득하는 데 굉장히 방해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누군가 앞에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는 건데도 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피아노를 연주할 때 이런 습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하기. 이제 교재도 제작해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하는 날이 생겨요. 며칠만 쉬어도 손이 굳거든요. 잠깐이라도 매일 짬을 내서 연주를 하면 그 감각이 유지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연습할 때는 좀 마구 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초보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틀리는 걸 계속 봐야 내가 잘못된 걸 고칠 수 있거든요. 마지막은 어떤 연주를 완성해야 되는 미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목표만을 가지고 계속 힘들게만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아니면 때로는 제대로 연주를 했든 하루하루 그 연주하는 것 자체가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 연주를 들으면서 좀 흐뭇하고 좋아할 필요가 있나 보군요. 네. 그런 거죠. 네. 영화를 예를 든다면 음. 그때 영화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아. 여기다 조명을 하나 켜놓고 아,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연습을 한다든지 피아노 위에 뭐 와인 괜히 하나 네. 갖다 놓고. 아, 그게 오히려 나를 위하는 어떤 장치군요. 네. 직장인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예전보다는 야근이 좀 덜하는 문화가 좀 잘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거꾸로 좀 허무해하거나 또 우울해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여유를 느끼시고 네. 나름의 별을 찾아서 네.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별이 꼭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피아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피아노가 아니라 뭐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운동이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루하루 여유를 느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있는 삶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방명록처럼 쓰는 게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